오전 6시 반 창밖으로 스며드는 연한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입니다. 나는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발밑을 내려다봤어요. 역시나 모리가 그 자리에 있었죠. 10살이 된 회색 털의 고양이는 언제나 내 발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모리야, 오늘도 일찍 일어났구나. 모리는 내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뜨고는 작은 하품을 했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일어나 몸을 쭉 늘이며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는 서로의 하루 시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내 뒤를 모리가 조용히 따라옵니다. 발소리도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여전히 신기했어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활발하거나 장난기가 많지는 않았지만 모리만의 품이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사료 말고 참치캔 줄까? 모리는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집에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교감이겠죠. 남편 철수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적막한 집안이 견디기 힘들었는데 모리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모리가 내 곁에 와서 조용히 누워주곤 했죠. 마치 내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는 밥을 먹을 때도 참 얌전했어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품위 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모리는 내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모리야, 오늘 서울 가야 하는데. 모리가 밥 먹던 것을 멈추고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말을 알아들은 걸까요? 가끔 모리는 정말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애 언니가 많이 아프시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문병을 가야지. 영희는 내 오랜 친구였습니다. 서울에서 만나 함께 시집와서 지금까지 연락을 이어온 소중한 사람이에요.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 큰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리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평소보다 느린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외출한다는 말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진 걸까요? 가끔 내가 외출 준비를 하면 모리가 약간 시무룩해하곤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 저녁엔 돌아올 거야. 하지만 모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밥도 다 먹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떠나더니 거실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밥을 다 먹고 나서 창가에 가서 햇볕을 쬐곤 했는데 말이에요. 왜 그러니? 어디 아픈 거야? 소파 밑을 들여다봤지만 모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반짝반짝 빛나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고양이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서울행 시외버스는 11시 30분에 출발하니까 서둘러 준비해야 했어요.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고 간단한 선물도 챙겼습니다. 모리야, 나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현관까지 따라와서 배웅해주던 모리가 여전히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고개만 내밀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지만 약속 시간을 맞춰야 했습니다. 영희에게 못 간다고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모리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리가 소파 밑에서 뛰쳐나와 현관문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은 애절하고도 절박한 울음소리였어요. 모리야, 왜 그러니? 길을 비켜줘. 하지만 모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하고 품이 있던 모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고양이가 된 것처럼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어요. 나는 당황스러워서 모리를 달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모리가 내 손을 피하면서 문 앞에 더욱 바짝 붙어 섰어요. 두 앞발을 벌려 문을 완전히 막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픈 거니? 모리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커진 눈동자가 나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점점 촉박해졌습니다. 버스 시간을 맞추려면 지금 당장 나가야 했는데 모리는 여전히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모리를 안아 옆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 순간 모리가 내 팔을 핥히었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따끔한 상처가 났어요. 모리가 나를 핥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발톱을 세운 적이 없던 모리가 말이에요. 모리, 왜 이래? 모리는 미안한 듯 한 번 울더니 다시 문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어요.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던 모리였는데 말이에요. 나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모리의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어디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모리야, 나 정말 가야 해. 영희 언니가 기다리고 계셔. 모리는 내 말을 듣더니 더욱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외투 소매를 물고 당기기 시작했어요. 힘이 제법 세서 옷이 찢어질 뻔했습니다. 안 돼. 이 옷 새로 산 건데. 하지만 모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물고 당겼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소매 부분이 살짝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모리를 밀어냈어요. 모리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올려다보며 처량하게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분명 모리도 이유가 있어서 이러는 건데 나는 왜 화를 냈을까요? 미안해, 모리야. 너무 놀라서 그랬어. 모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모리는 평소처럼 골골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여전히 나를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지더니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어요. 평소에 없던 증상이었습니다. 혹시 모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걸까요? 어머, 왜 이러지? 나는 현관 의자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모리가 내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어요. 평소의 얌전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숨이 조금 나아지자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서둘러야 버스 시간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리가 또 문 앞을 막으면 어떡하죠? 모리야, 제발 길을 비켜줘. 나중에 돌아와서 맛있는 간식 줄게. 모리는 나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젓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고양이가 고개를 젓을 리는 없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나는 오늘 서울 가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모리의 상태가 너무 이상했고 내 몸도 왠지 개운하지 않았거든요. 영희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내일로 약속을 미뤘습니다. 모리야, 내 덕분에 오늘은 집에 있게 됐구나. 모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내 발치에 와서 누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는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내가 일어나면 함께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도왔는데 오늘은 침대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모리야, 밥 줄 테니까 부엌으로 가자. 하지만 모리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 앞발로 내 팔을 살짝 눌렀어요. 마치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모리가 밤새 밥을 전혀 먹지 않은 겁니다. 어제 저녁에 줬던 사료가 그대로 그릇에 남아 있었어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병원에 가볼까? 모리는 내 말에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평소의 맑은 소리가 아니라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소리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나는 어제 일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모리가 갑자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디 몸이 아픈 걸까요? 그래, 오늘도 집에 있을게. 영희 언니한테는 내일 가면 되니까. 모리는 내 말을 듣더니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문 앞까지 따라왔고 부엌에 가도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모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참치캔을 열어줘도 냄새만 맡고 돌아서더군요.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모리야, 이러면 안 돼. 밥을 먹어야지. 모리를 품에 안고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 내 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속 나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다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문병을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모리 상태가 너무 걱정되어서였어요. 영희야, 미안한데 내일도 못 갈 것 같아. 모리가 갑자기 아픈 것 같거든. 어머, 그럼 어쩌니? 수의사한테 보여봐야겠네. 그럴까봐. 내일 아침에 병원 데려가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모리가 내 무릎 위에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애교를 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모리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물만 조금 마셨을 뿐이었거든요. 모리야, 제발 조금이라도 먹어봐. 손으로 직접 사료를 주려고 해봤지만 모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신 내 손을 핥아주더군요. 평소에 잘하지 않던 행동이었는데 오늘은 자꾸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했어요. 밤이 되자 모리는 내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보통은 발치해서 잤는데 오늘은 내 베개 옆에 바짝 붙어서 누웠어요. 그리고는 한쪽 앞발을 내 팔에 올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데 누구 목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순아, 가지마.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그런데 목소리와 함께 고양이 울음소리도 들렸어요. 모리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모리가 내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꿈을 꾼 거지? 모리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꿈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혹시 모리도 같은 꿈을 꾼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도 모리는 여전히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리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모리야, 병원 갈 준비하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내가 외출 준비를 하려고 하자 모리가 다시 문 앞으로 달려가서 길을 막은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너 아픈 것 같으니까. 하지만 모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면서 문에 바짝 붙어 섰어요. 어제보다도 더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3일째가 되자 모리의 행동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밥을 전혀 먹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를 한순간도 혼자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잠을 잘 때도 내 얼굴 바로 옆에 붙어서 잤습니다. 모리야,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야. 모리는 내 말에 작은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명랑한 소리가 아니라 뭔가 애절하고 간절한 소리였어요. 마치 꼭 전해야 할 말이 있는데 전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내가 현관 쪽으로만 가도 모리가 즉시 반응한다는 거였어요.
우편함을 확인하려고 문 쪽으로 몇 걸음만 걸어가도 모리가 벌떡 일어나서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편물만 가져오는 거야. 나가지 않아. 하지만 모리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내가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대기만 해도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내 다리에 몸을 비비면서 돌아가자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나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영희에게는 계속 연기한다고 연락을 해야 했고 모리 때문에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약국에 가는 것도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모리야, 엄마가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모리는 내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정말로 뭔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만약 모리가 사람이라면 울면서 매달렸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가 남편 철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정순아,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꿈속에서 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모리가 있었어요. 꿈속의 모리는 평소보다 훨씬 큰 고양이처럼 보였습니다. 철수야, 무슨 말이야? 뭘 기다리라는 거야? 하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리가 내 쪽으로 다가와서 애절하게 울었어요. 그 소리가 너무 슬퍼서 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니 정말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리가 내 베개 위에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내 꿈을 지켜본 것처럼 말이죠. 모리야, 너도 그 꿈을 봤니? 모리는 내 볼에 코를 대고 살짝 비볐습니다. 평소에 잘하지 않던 행동이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그런 식으로 애정 표현을 했어요. 마치 나를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정말로 답답해졌습니다. 모리 때문에 집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모두 취소해야 했어요. 이웃집 순옥이가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지만 모리가 있어서 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모리야, 이제 그만해. 엄마가 정말 힘들어. 하지만 모리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감시하듯 지켜봤습니다. 특히 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할 때도 계속 나를 응시했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모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 자신도 왠지 모르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면 식은땀이 났어요. 이상해. 왜 나까지 이런 기분이 들지? 혹시 모리의 불안감이 나에게 전염된 걸까요? 10년을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감정이 통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리가 불안해하니까 나도 덩달아 불안해지는 건 아닐까요? 오후에 영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회복 기간이 좀 더 필요해서 당분간 문병객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네. 모리 때문에 못 가고 있었는데. 모리가 아직도 이상해. 응, 계속 밥도 안 먹고 나만 따라다녀. 정말 이상해. 수의사한테 보이지 그래. 그러고 싶은데 밖으로 나가질 못하게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모리를 봤습니다. 모리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욱 간절해 보였고 동시에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영희 언니가 괜찮아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니? 모리가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긍정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모리가 전화 내용을 이해한 걸까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모리가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 만에 뭔가를 입에 댄 거였어요. 나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모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모리는 내 무릎에 올라와 있었는데 며칠 만에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해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현관 쪽으로 가면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 소식, 경제 동향, 날씨 예보. 그런데 갑자기 긴급 속보가 나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에 나온 사고 현장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버스가 완전히 전복되어 있었고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현장에 가득했어요. 사고 차량은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한 서울행 시외버스로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15명이 중상을 입고 5명이 생명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서울행 버스라고 했죠? 그건 바로 내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였어요. 며칠 전 모리가 그렇게 막았던 바로 그 버스 말입니다. 어머나.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리가 내 무릎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올려다봤어요. 마치 뉴스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급하게 가방에서 버스표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예매해뒀던 그 표를 말이에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출발 시간 오전 11시 30분, 목적지 서울. 틀림없었습니다. 내가 타려고 했던 바로 그 버스였어요. 만약 모리가 그날 문을 막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모리의 이상한 행동을 무시하고 강제로 나갔다면 지금 나는 저 사고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모리야. 모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리는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안도감과 함께 뭔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버스 기사가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피하지 못하고 도로변 절벽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승객 명단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서울 지역 병원 문병객들과 업무차 상경하는 분들로 파악됩니다. 내 손에서 버스표가 떨어졌습니다. 바로 나처럼 누군가를 문병 가려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나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도 있었을 텐데 모리가 내 발밑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괜찮다고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야, 너가 나를 구해준 거구나. 그제야 모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문을 막았던 것, 내 옷을 찢었던 것,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서까지 나를 지켰던 것. 모든 게 나를 그 버스에 태우지 않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모리가 없었다면, 만약 모리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고마워, 모리야. 정말 고마워. 모리를 품에 안고 꼭 껴안았습니다. 모리는 내 품에서 조용히 골골 소리를 냈어요. 며칠 만에 듣는 평상시의 모리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리가 어떻게 그 사고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고양이가 그런 예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며칠 전 꿨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꿈 말이에요. 혹시 그 꿈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모리야, 너 혹시... 모리가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더 깊고 더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단순한 고양이가 아닌 것처럼 말이죠.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사고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었지만 다른 승객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리야,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지? 우리만 살아남아서 미안해. 모리는 내 말을 듣더니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저 멀리 있는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사고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만약 내가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모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와서 잠들었습니다. 내 팔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는 모리를 느끼며 나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어요. 이 작은 고양이가 내 목숨을 구해준 거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작고 회색 털을 가진 같은 고양이였지만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평범한 반려동물이 아닌 뭔가 특별한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모리야, 너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모리는 평소처럼 내 발치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나를 올려다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지만 모리가 어떻게 그 사고를 미리 알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고양이들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런데 문득 예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철수가 돌아가시던 날의 일 말이에요. 그때도 모리가 이상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철수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나도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모리만 유독 이상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모리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었어요. 내가 병원에 가려고 준비하는데 계속 내 주위를 맴돌면서 슬픈 울음소리를 냈었죠. 그때는 단순히 남편이 집에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도 너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구나. 모리가 그루밍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철수가 돌아가신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꿨었습니다. 철수가 나타나서 모리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저 아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때는 그냥 슬픔 때문에 꾼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어요. 철수야, 혹시 내가 모리를 통해서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모리와 함께 생활한 10년을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평범한 고양이였어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장난치고 잠자고 밥 먹고. 그런데 가끔씩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플 때면 모리가 아픈 부위에 와서 가만히 누워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정확해서 신기할 정도였어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 옆에, 배가 아프면 배 위에 와서 누웠거든요. 그리고 내가 슬플 때면 어김없이 와서 위로해줬습니다. 철수가 돌아가신 후 혼자 울고 있을 때도 모리가 와서 내 무릎에 앉아 골골 소리를 내며 달래줬어요. 너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내가 몰랐을 뿐이지. 모리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히 마치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내 손을 하가줬습니다. 그때 갑자기 며칠 전 꿨던 꿈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로 가지 말라고 했던 그 꿈 말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 모리가 평소보다 훨씬 큰 고양이로 나타났었죠. 혹시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던 걸까? 모리는 내 말에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긍정하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모리를 따라 안방으로 갔어요. 모리는 옷장 앞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찾아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뭘 찾으라는 거니? 모리가 옷장 밑을 앞발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철수의 물건들을 담아둔 상자가 있었어요. 돌아가신 후에 정리해서 넣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철수의 옷가지, 시계, 안경. 그리고 맨 아래에 낡은 일기장이 있었어요. 철수가 병원에서 썼던 일기였습니다. 이걸 보라는 거구나.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철수의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의 일상, 치료 과정, 그리고
나에 대한 걱정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밤 꿈에서 회색 고양이를 봤다. 우리 집 모리와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훨씬 컸다. 그 고양이가 말을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순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이상한 꿈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놓였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모리에 대한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이죠. 모리가 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일기장을 바라보더니 작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그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야, 혹시 너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철수가 돌아가기 전에 한 약속, 모리의 이상한 행동들, 그리고 최근의 사고 예방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후 나는 모리와 함께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니 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침대 옆 서랍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받은 작은 종이에 휘갈겨 쓴 글씨였어요. 모리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다.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 같다. 정순이를 혼자 두고 가기 너무 걱정되는데 모리가 있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 그 아래에는 더 흔들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된다면 모리에게 부탁하고 싶다. 정순이를 지켜달라고.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 지켜달라고.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철수가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했다는 것도, 그리고 그 걱정을 모리에게 맡겼다는 것도 너무 애절했어요. 모리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 메모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모리를 따라가니 모리가 철수가 생전에 자주 앉았던 안락의자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의자 밑을 앞발로 가리켰습니다. 안락의자 밑을 들여다보니 무언가 하얀 종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뻗어서 꺼내보니 편지 봉투였어요. 겉봉에 내 이름이 철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에게.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철수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정순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함께 늙어가자고 약속했는데 혼자 먼저 가게 되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너 걱정만 했어. 내가 없으면 누가 너를 지켜줄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지. 그런데 며칠 전 신기한 일이 있었어. 꿈에서 한 존재를 만났는데 모리와 똑같이 생겼지만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어. 그 존재가 나에게 약속했어. 너를 지켜주겠다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미리 알려주겠다고. 처음에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연속 같은 꿈을 꾸니까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더라. 그 존재는 말했어.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수호자라고. 정순아, 혹시 모리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무시하지 마. 그건 너를 지키려는 신호일 거야. 모리의 눈을 자세히 봐. 그 안에 나에 대한 사랑과 너에 대한 보호 본능이 함께 담겨 있을 거야. 내가 직접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모리가 대신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모리를 통해 항상 너 곁에 있을 거니까. 사랑해, 정순아. 그리고 고마웠어. 철수가.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철수가 정말로 모리에게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리고 모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모리를 바라봤습니다. 모리는 내 무릎 위로 올라와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서 철수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야, 내가 철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거구나. 모리가 내 볼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철수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리가 내가 아플 때마다 와서 위로해 준 것, 내가 슬플 때마다 곁에 있어 준 것, 그리고 이번에 버스 사고를 막아준 것까지. 모든 게 철수와의 약속 때문이었던 거예요. 고마워, 모리야. 그리고 철수야, 고마워.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철수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모리를 통해 계속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모리는 내 품에서 조용히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철수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걱정하지 마, 정순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그날 밤 나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모리가 내 곁에서 잠들어 있었고 철수도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꿈속에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선명하고 따뜻한 꿈이었어요. 철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리 덕분에 안심이야. 앞으로도 모리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 꿈에서 깨어났을 때 모리가 내 얼굴을 핥고 있었습니다. 마치 꿈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모리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철수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자 모리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규칙적으로 밥을 먹고 창가에서 햇볕을 쬐며 저녁에는 내 발치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모리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리야, 이제 내가 다 알겠어. 모리는 내 무릎에 앉아서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마치 임무를 완수한 후에 안도감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영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퇴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문병을 와도 좋다고 했습니다. 모리야, 이번에는 가도 될까? 모리가 나를 바라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리의 신호를 믿게 되었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도 모리가 보여준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저 귀여운 반려동물이라고 생각했던 모리가 사실은 철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희를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내가 타려던 버스의 사고 이야기를 하자 영희도 놀라워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 모리가 너를 구해준 거구나. 응, 철수가 모리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철수 씨가 정말 너를 사랑했구나. 세상을 떠나서도 너를 보호하려고 하시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슬픔도 느껴졌어요. 모리를 통해 철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그만큼 철수가 그리워지기도 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모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평온해 보였고 동시에 약간 지쳐 보이기도 했어요. 모리야,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모리를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모리는 내 품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마치 긴 임무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모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나를 따르고 보호하려고 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어요. 마치 가장 중요한 위험은 넘겼다는 안도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모리가 평소보다 많이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조금씩만 먹고 움직임도 느려졌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야, 어디 아픈 거야? 수의사에게 데려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모리가 철수와의 약속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한 달이 더 지나자 모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리야, 혹시 철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니?
모리가 나를 바라보더니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슬프면서도 그리운 듯한 소리였어요. 어느 날 아침 모리가 내 침대로 올라와서 내 곁에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와서 내 팔 안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리야. 모리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고마웠어, 모리야. 정말 고마웠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동시에 감사함도 느껴졌어요. 모리가 철수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줬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모리는 내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치 철수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며칠 후 마을 뒷산에 모리를 묻어줬습니다. 철수의 무덤 근처에 작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둘이 함께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리야, 철수야, 고마웠어. 나 혼자서도 잘 살아갈게. 무덤 앞에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다시 적막해졌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철수와 모리의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작은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회색 털에 똑똑한 눈을 가진 아이였어요. 모리를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는 나를 보더니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익숙해서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모리니? 새끼 고양이가 내 발치로 와서 몸을 비볐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모리가 다시 돌아온 거라고. 모리야, 다시 온 거구나. 나를 또 지키러 온 거야.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10년 전과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리는 철수의 사랑을 담고 있는 특별한 존재였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잘 왔어, 모리야. 이번에도 함께 살자. 새끼 모리는 내 품에서 골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정순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철수의 사랑과 모리의 보호 속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